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는 MBN 이수연 기자 모시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믹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4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위메이드가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지 3일 만에 수습책을 발표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위믹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위믹스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관련해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유통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는 지난주 금요일인 27일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소는 위믹스 유통량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믹스에 대한 신규 입금을 중단한 건데요.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내에서 위믹스를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거래소 지갑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 위믹스를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유의 종목 지정 후에 2주간 위믹스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해서 유의 지정을 연장하거나 해제 또는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위믹스 유통량 정보에 대한 어떤 신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의 종목 지정이 네. 되었다라는 게 지금의 중론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예상 유통량을 2억 4,500만 개라고 1월 초에 업비트에 알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기준으로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예상 유통량보다 7천만 개 이상 많았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거래 예치돼 있는 물량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통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초반에는 해당 물량만큼의 예상 유통량과 차이가 있다고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거래소와 의견차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유통량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래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코인마켓캡 수치를 업데이트했다면서 그 결과로 위믹스 유통량이 업데이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메이드는 사용처를 세부 항목을 나눠서 명확하게 공지했다면서 다만 분기별 보고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지갑에서 보이는 물량 이동에 대한 설명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체 공지 시스템이 또 거래소들과 커뮤니티가 기대하는 이 동시성의 기준에 미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메이드에서 제시한 해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서 위메이드가 어제 위믹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또한 재발 방지책도 내놨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앞으로 이 유통량 변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지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량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모든 커뮤니티 채널과 거래소의 실행 전과 또 계약 체결 직후에 모두 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별 유통마다 정확한 유통 물량과 그 원인을 커뮤니티 채널에 알리고 또 거래소에도 세부 내용을 즉각 전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유한 모든 물량을 신뢰할 만한 제3자 수탁 업체에 수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수탁 과정에서 거래소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공유하는 기간별 이 위믹스 예상 유통량도 업데이트할 방침인데요. 예상 유통량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현황과 차이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 명확한 사유와 변경되는 물량을 미리 설명을 해서 위믹스 유통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고요. 유의 종목 해제를 목표로 홀더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일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조속하게 유의 종목 해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유의 종목 지정이 되었고 어제의 해명 자체는 이걸 이제 해제하기 위한 네. 거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좀 어땠나요? 보완책을 내놓긴 했지만 아직 네. 위믹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냉랭한 모습입니다. 앞서 위믹스는 이 27일 국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 약 14% 하락했는데요. 업비트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3.73% 하락한 1,80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위믹스 가격이 2,000원 밑선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에 처음인데요. 특히 어제 오후 8시 17분에 위메이드가 이 보완책에 대해 공지하고 나서
1분 뒤인 18분에는 7.98%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향후 대책 내용을 확인한 투자자들로부터 실망 매도세가 몰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믹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냉랭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위메이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 사업에는 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신뢰성 관련 논란이 확대가 되면서 이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위메이드의 실적 전망에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위메이드는 올해 3분기 매출 1,082억 원, 영업손실 28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지만 영업손익이 전분기에서 적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게임 미르M의 이 위믹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결합한 글로벌 버전이 12월 초에 정식 출시되면서 모멘텀이 되길 좀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논란을 휩싸이면서 이 역시도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이제 추가로 풀렸던 네. 7천만 개 이상의 물량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그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막 그렇게 현금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위메이드가 국내 P2E 게임 중에서는 좀 선두주자로 네. 꼽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P2E 시장이 이 위메이드 여파가 네. 사실 P2E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최근 또 정치권에서 P2E 게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좀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었는데 위믹스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앞으로 문제의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3일 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의 국정감사에서 P2E 게임을 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솔직히 저도 해주고 싶다라면서 다만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해서 업계 내 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 P2E 게임 관련 발언 중에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좀 진보적이었던 터라서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 업계가 신뢰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이용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에 열렸던 이 국정감사에서 국내 P2E 회사들이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못하고 또 해외에 내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TF를 꾸려서 논의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결론을 내서 좀 우선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한다라는 말에 박봉일 문체부 장관이 알았다라고 답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P2E 게임 열풍을 선도하는 대표 주자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국내 P2E 게임 확장에도 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웹3 지갑 관련해서 네. 또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빗이 웹 3.0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지갑 개선에 대한 네.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보고서를 좀 보면 웹 3.0의 주요 인프라인 지갑 서비스의 현황과 개선점, 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에 실제 디지털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는 네트워크상의 장부 기록으로서 존재를 하죠. 네. 지갑을 생성할 때 이 타인에게 공개돼서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공개 키와 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개인 키가 함께 생성되면서 개인 키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고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이 트랜잭션의 보안성을 위해서 이 두 개 서로 다른 키를 이용하는 공개 키 암호화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빗이 발표한 웹3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지갑 개선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웹3의 활용이 디지털 자산 지갑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웹3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면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웹3는 웹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개인 정보 등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소유해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이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웹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이 디지털 자산 지갑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디지털 자산 지갑은 공개 키와 개인 키를 관리하는 공간인 동시에 이 디지털 자산
자산의 전송과 거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웹 3.0 서비스와 유저 간의 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유니스왑 등의 DApp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자산 지갑을 생성하고 지갑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에 D앱에서 보유한 이더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이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지갑에 함께 생성된 공개 키나 지갑 주소가 이 네트워크에서 상호작용의 주체가 됩니다. 즉, 이 디지털 자산이 지갑이 관리하는 주소와 계정은 웹 3.0 환경에서 이 사용자의 아이디에 대응되는 아이덴티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마도 웹3 관련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또 네. 지갑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써보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네. 어쨌든 지금 통용되고 있는 좀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지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컨센시스사가 개발한 메타마스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는 올해 3월 기준에 월간 활성자 거래수 3천만 명을 기록했고 일간 수합 거래수는 지난해 말 2만 건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활용 지표들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간 스와프 거래수는 여전히 7, 8천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솔라나 체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팬텀 월렛이나 코스모스 네트워크에서 주로 사용되고 이 멀티체인 계정 관리나 스테이킹, 거버넌스 참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케플러 월렛, 또 NFT 거래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진 레인보우 월렛 등이 주요 월렛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가 개선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의 관리와 보안성, 또 네. 너무 많은 체인과 지갑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키의 관리와 보안성 부분을 보면 이 비수탁 방식의 디지털 자산 계정은 별도의 중개기관이 없기 때문에 분실할 때 사실상 복구 방법이 없고 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 키나 시드 구문이 노출되면 타인이 쉽게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에서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 지갑 서비스 제공자들이 구문을 종이에 적거나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보관하는 등 좀 아날로그적인 보관 방식을 추천하는데 이 대형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도 커스터디 사업자에 위탁하지 않는 계정은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보안이 선호가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 7,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USB 하드월렛의 비밀번호를 분실을 해서 접근 방법을 잃어버리는 좀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외에도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지갑 같은 거를 쓸 때는 네. 거의 회사가 있는 어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딸려 있는 지갑을 사용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회사가 저희의 돈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이제 수탁해서 그러니까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경우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비수탁 지갑이라는 거는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갑에 돈은 들어있긴 한데 네. 이 돈이 어떻게 되면 그건 다 본인 책임이다. 네. 이게 이제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만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감성이죠. 네. 네. 이 시드 구문이 PC에 저장이 돼 있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때 해킹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개인 키가 노출이 유도되거나 실제와 다른 트랜잭션의 승인을 유도하거나 또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서 해커의 계정으로 자산 전송을 유도하는 것 같은 이런 피해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개인 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한 모든 트랜잭션은 본인의 서명과 승인이 필요하지만 암호화된 구문이 담긴 서명 안내문을 읽고 뭐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트랜잭션을 서명하고 승인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투자자들에게도 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냥 네. 이제 어떤 지갑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들이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레이어 1들마다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지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뭐 메타마스크 하나도 쓰기도 힘든데 네. 사실 몇 종류의 블록체인의 지갑을 다 쓴다는 게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메타마스크가 지원하는 수합 기능을 좀 보면 일종의 애그리게이터로 이 한 체인 내에서 토큰 간의 교환을 편리하게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체인들을 이용할 때 상호 운용성이나 UX 미비 또 브릿지 이용 등의 불편 등이 이 멀티체인 환경에서 지갑 사용자의 경험을 좀 저해하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지갑 하나만 가지고 모든 코인을 다 쓸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타마스크가 좀 호환되는 체인을 보면 이더리움, 아발란체, BNB 체인 주로 EVM과 호환되는 체인들을 지원하는데
네. 이 러스트 언어를 쓰는 솔라나 체인은 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솔라나 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사용자들이 팬텀 월렛 등 다른 지갑을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코스모스나 폴카닷, 또 클레이튼 네트워크 역시 각자 체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월렛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여러 체인을 함께 이용하기 위해서 체인마다 다른 월렛을 설치하고 또 UX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인 간의 자유로운 자산 교환과 전송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험이 분절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발자이자 블로거인 코리 하이멜에 따르면 웹3 수용 확대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 지갑의 개선점으로 통합과 상호 운용성, 또 온보딩 과정의 단순화, 또 유저 경험과 인터페이스의 개선,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뽑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의 향후 발전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사용 경험을 볼 때 웹3 서비스에 접속할 때 관문이자 좀 종합 포탈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깃 유저의 특성에 따라서 높은 탈중앙성을 지닌 셀프 커스터디나 보안성, 또 접근 편의성 등 각 요소 간의 균형점을 좀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자산 지갑 서비스가 웹3를 활용해서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